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여단아 200선 111번 문제입니다. 경매와 관련된 것인데요. 틀린 것입니다. 1번 담보 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소멸하는 거 2번에 있는 것처럼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가압류는 무조건 소멸하고요.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인수됩니다. 그 외의 권리는 말소 규준 권리보다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고 인수됩니다. 1번처럼.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4번 그러나 최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배당 요구하더라도 인수된다. 이게 X네요. 전세권은 최선순위라도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최선순위 임차권의 경우 전액을 다 변제받을 때까지 인수됩니다. 그러나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말소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의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예,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는 해야 됩니다.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인수된다고 했는데 물론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경매는 내용은 방대한데 시험에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요.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1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모두 법정서식 정해져 있고요.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다. 2번 모두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X네요.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했으면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중개계약의 경우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법정서식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고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됩니다.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모두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모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 동일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하고 일반중개계약서 차이 나는 거 1번, 2번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만 다를 뿐이고 나머지 3번 유효기간도 모두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으로 서식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만 소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번 공유농지 분할, 합병, 상속 이런 것들은 시효취득 이런 것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지 않아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3번이 개정된 내용이죠.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감정가격,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중에서 더 낮은 가격이 아니라 더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4년만 지나면 농지가격을 전부 다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외국인이 경매로 취득을 하는 경우 계약 이외의 원인 경매, 상속, 판결, 환매권 행사, 그 다음에 신축, 정축, 개축, 재축 모두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상속도 6월 이내죠. 6월 이내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인데요.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5일이 X네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기본 모니터링이란 모니터링 기본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3개월이 1분기죠.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말하고요.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전부 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5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네이버, 직방 이런 데가 되겠죠. 이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협회에 대한 제재는 오로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115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확인설명서 서식은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개업공개사와 함께 소속공개사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3번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걸 대권, 금세, 실수,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이렇게 암기했죠.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용. 자, 그 다음에 4번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시설이 있는지를 기재해야 된다 했는데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에만 기재를 합니다. 2의 서식에는 비선호시설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 4개 비교하는 것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죠. 5번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입지조건 기재하는 한이 없다. 입지조건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이렇게 암기를 했죠.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은 1의 서식에만,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만, 3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만 기재하고 4의 서식에는 입지조건을 기재하는 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